네, 마켓 어떻게 될까요? 진행의 장은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첫 번째 이슈는 미용과 에스테틱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장에서 조용히 아주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휴젤인데요.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출이 4,251억, 전년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6억, 무려 21.3%가 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잘 나갔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주력 제품이 정말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젤의 대표 제품은 보툴리늄 톡신, 보툴렉스이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더 채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톡신과 필러를 합치면 연간 매출이 3,63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톡신 매출이 2,338억 원, 무려 15%가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러는 1,297억 원으로 1.7% 정도를 좀 커지긴 했습니다. 즉, 기초 체력 자체가 탄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장품 사업입니다. 자, 화장품 기타 매출이 616억 원, 전년 대비해서 45.9%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본업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외형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또 빠르게 채워준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해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톡신과 필러 해외 매출이 2,6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2%가 성장을 한 것이죠. 수출 비중도 66%에서 지금 74%까지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매출의 4분의 3이 해외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남미도 있습니다. 북남미 지역 톡신 필러 매출이 679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5%가량이나 증가를 한 것이고요. 즉, 2배 넘게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4분기입니다. 4분기에만 29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10%가 폭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브라질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휴젤은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 모델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파트너사 유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판매도 병행을 합니다. 왜냐? 직접 팔면 마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브랜드 통제력도 높아지고요.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에스테틱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넘어서 중남미까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브라질 에스테틱 기업 더마드림과 리쥬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미용 성형학회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브라질 진출을 선언을 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라질일까?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미용 의료 시장입니다. 미용 시술과 피부 재생 솔루션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꾸미는데 진심인 나라라는 겁니다. 성형 에스테틱 시장 규모가 크고 톡신과 필러, 스킨 부스터 같은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이 브라질을 중남미 핵심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는 리쥬란 사업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은 뒤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판매를 시작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는 브라질 식의약 감시국 안비자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본격적인 유통과 사업 추진이 시작됩니다. 즉 지금은 사전 준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독점 계약을 맺었을까? 브라질 현지 기업인 더마드림은 제품 유통과 마케팅을 수행해온 대표적인 에스테틱 전문 기업입니다. 탄탄한 영업망, 마케팅 네트워크, 그리고 현지 구제 환경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방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와 UAE, 사우디까지 전 세계가 방산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수함 핵심 부품 기업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바로 코오롱그룹과 첨단 복합 소재 기업 코오롱 스페이스웍스입니다. 자, 회사가 하나오션과 손을 맞잡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정시회 2026 현장에서 양사는 사우디 및 중동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최근 해군 방어 역량 강화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군 전력 업그레이드에 본격 투자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긴장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상 안보가 국가 전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 중심에 잠수함 전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오롱 스페이스웍스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이 회사는 잠수함의 몸과 장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비압력 선체, 소나음 향창, 수소 실린더, 압력 용기, 제어판,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한 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품질 신뢰성을 검증을 해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 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코오롱 스페이스웍스는 그 안에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번 협력은 완성함 플러스 핵심 부품 패키지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진출을 하겠다는 것일까? 핵심은 현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산은 단순 수출뿐만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그리고 기술 이전, 협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MOU를 계기로 해서 현지 협력 기반을 다지고 중동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맞춤형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드디어 배당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알테오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371원, 총 배당 규모는 200억 원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배당은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배당 재원을 활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부담이 없는 재원으로 배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배당일까? 사실 알테오젠은 흑자 전환하는데 이미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별도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2,021억 원, 영업이익 1,148억 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벤처가 아니라 체력이 갖춰진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사 측도 이번 첫 배당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장 성과를 주주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핵심은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플랫폼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임 기술이 글로벌에서 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키트르다, 큐렉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IV 제형을 SC로 바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맥 주사는 시간도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병원에서만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하 주사는 훨씬 더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시간도 줄고 편의성도 더 올라갑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코드 청구인 J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험 청구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유럽 양대 시장에서 기반을 갖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 지금 현재 정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업 분석 보고서는 늘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 27,747건,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했습니다. 리서치 활발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 한 건의 보고서도 발간되지 않은 상장사가 무려 1,573곳입니다. 전체의 58%, 상장사 절반이 넘는 기업이 사실상 정보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답은 대형주 쏠림입니다. 시총 5천억 원 이상 기업이 전체 보고서의 8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시총 1,000억 원 미만 소형주는 1.6%로 거의 사각지대에 가깝습니다. 결국 증권사 리서치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 증권사 리서치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정보가 없으면 기업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도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업 리서치 센터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센터가 자체 발간한 보고서가 63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8.5%가 시총 5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증권사 커버리지가 전혀 없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321건이나 포함됐다라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 사각지대를 직접 메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목표는 K 중형 소형주 리서치 허브, 핵심 무기는 AI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AI 기업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AI 보고서 200건을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AI가 재무 데이터, 공시, 산업 정보 등을 빠르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이 결합됩니다. 기계의 속도와 사람의 해석이 합쳐지는 방식입니다. 하반기에는 핵심 내용을 압축한 숏폼 보고서도 시범 도입합니다. 요즘 투자자들 길고 어려운 보고서보다는 핵심 요약을 선호합니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화구경 대표는 중소형주 정보 부족은 자본시장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단 한 곳의 상장사도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리서치 확대가 아니고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풀어보겠다는 시도로 분석 가능합니다.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요즘 다시 주목받는 표적이 있습니다. 바로 4.1BB입니다. ABL 바이오가 이것을 주제로 한 리뷰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연구 개발 분야를 다루는 국제학술지입니다. 이번 논문 제목이 깁니다. 4세대 4.1BB 항체를 통한 암 치료의 지평 확장. 핵심은 이겁니다. 효능은 극대화하고 안정성은 확보하는 전략.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것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더 강하게 공격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것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렐루맙, 유토밀루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독성 등 안정성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면역을 너무 세게 자극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이중항체 전략입니다. 이번 논문에 따르면 이중항체는 기존 단일항체 대비 항암 효능은 높이면서도 안정성 프로파일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T세포 활성화를 암세포가 존재하는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유도합니다. 암이 있는 곳이면 면역을 강하게 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 부작용 위험은 낮추면서도 항암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4.1BB는 장기적인 항암 효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병용요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회사는 그랩바디 T라는 4.1BB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 약물은 PD-1 억제제 니볼루맙과 화학요법을 병용해 전이성 위암 1차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1비상에서 기존 표준 치료 대비 개선된 항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기존 단독요법 임상에서 병용요법으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결국 전략은 명확합니다. 4.1BB 단일항체의 과거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이중항체 기술로 안정성과 효능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면역 항암제 시장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특히 병용요법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PD1, CTLA4에 이어 차세대 표적을 찾는 흐름 속에서 4일비비는 다시 주목받는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마켓 어떻게 될까요?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마켓 이슈 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